유기농 한 계기는요, 2004년도에 한칠레 FTA가 있었어요. 우리나라와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. 정부는 오늘 한칠레 자유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 칠레하고 FTA가 되면은 한국의 포도는 완전히 망한다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망하겠대요. 뭐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가 와가지고 물어보대요. 다른 사람 다 죽는다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해갖고 이제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야 그래서 내가 친환경 유기농으로 해야 쓰겠다.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. 포도 농사를 짓고는 시골뜨기 박일주입니다. 고서 와인이에요.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가 담양군 고서면이에요. 그래서 고서 와인도 그렇게 했어요. 사실상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은 한 60에서 70%. 그 다음에는 상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송이가 적은 거. 그래서 이제 시중에 상품이 안 되잖아요. 이걸 와인을 만들면은 조금 소득이 더 나을 것 같아.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만들어 봤죠. 유기농하고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재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고 있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유기농 장인으로 인정받으신 박일주 대표님이 포도를 먼저 재배하시고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 와인이라고 하는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만 유기농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서 유기농 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실제 암 환자들, 아토피 환자들이요, 특히 이건 유기농을 먹여야 됩니다.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많이 와가지고 가져갔어요. 일반 포도를 먹으면 구토를 하는데 우리 그 포도 먹고는 전혀 구토가 없더라. 근데 이제 그래서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요, 암 환자들은 아토피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생긴답니다. 근데 이제 농약 성분이 전혀 없으니까 면역이 없는 사람도 상관이 없죠. 그래서 좋은 원료로 와인 만들면 와인도 좋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제 꾸준히 좀 하고 있고 더 좋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대수비설 영농조합법인은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 두 종류가 생산됩니다. 물론 이제 실험하신 여러 가지 와인들이 더 있고요. 화이트 와인은 세네카라는 품종을 사용하는데 여기 그 고서 와인의 좀 아주 독특한 점이라면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기도 전부터 발효를 하실 때 껍질하고 과육을 같이 오랫동안 침용을 시켜서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색이 나는 오렌지 와인을 일찍부터 좀 만드셨습니다. 요즘에 내추럴 와인 회자되면서 오렌지 와인도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일찍부터 오렌지 와인을 만드셨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세네카 본래의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이 일반 포도에서 나는 그런 달콤한 향이라기보다 씁쓸하면서 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와인의 좀 특징이 있고요. 껍질하고 씨하고 과육이 있는 상태에서 침용을 시켰기 때문에 일반 화이트 와인보다는 훨씬 더 어떤 탄닌감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탄닌이 있는 레드 와인과 같은 그런 음식 매칭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는 부추전에다 약간 고기 갈아서 넣은 그런 음식도 하고 육전이라든지 약간 된장 버무린 어떤 그 해산물들하고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와인입니다. 캠벨 포도 자체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캠벨을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습하고 비가 많은 그 기후이기 때문에 포도를 포함한 여러 작물들이 병충해가 굉장히 많고요. 잘 썩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근데 캠벨은 병충해에 제일 강한 그 어떤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굉장히 자생을 잘 할 만한 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고요.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전국의 캠벨을 다 먹어봤거든요. 담양에서 유기농으로 농사하시는 캠벨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. 조금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들고요. 캠벨인데 캠벨 향이 이제 화한 느낌보다는 좀 농축된 좀 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캠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캠벨 와인은 사실은 폭시 플레이버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,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 폭시 플레이버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캠벨 포도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이 캠벨에서 나는 향 자체가 낯설지는 않거든요.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폭시 플레이버가 충분히 좋은 향을 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와인을 만드는 데는 기자재나 혹은 그 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. 저는 사실 여기를 처음 와보고는 깜짝 놀랐던 게, 지하 숙성고인데 전혀 습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환기 시스템을 대학 교수들이 와서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유동이 잘 되도록 설계를 해서 만드셨더라고요. 저 지금 지하 저장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쾌적하면서 와인에 거의 최적화된 그런 공간을 나름대로 굉장히 방법을 잘 찾지 않으셨나 싶습니다. 우리가 스텐이 나오기 전에는 좀 참나무 워크통을 썼잖아요. 제가 본 유럽은요, 지금 워크통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. 비싸서 못 산대요, 지금은. 그래서 이제 스텐이 가장 유생적이고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숙성 과정에서 워크칩 대신 이제 참나무를 넣어주죠. 저도 사실은 2015년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보통 이제 그 오크통이라고 하면은 한쪽 면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부드럽고 혹은 바닐라틱하고 그런 커피 향 같은 게 많이 도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 오크통에다 숙성을 하거나, 그걸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더 넓게 해서 오크칩이나 어떤 그런 육면체들을 쓰는데, 고서와인의 그 레드와인 숙성통에는 그 참나무가 아예 통으로 가공이 거의 안 된 채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참나무 안에 있는 성분이 거의 날것 그대로 좀 나온다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독특한 숙성 방법입니다. 지금 마시고 있는 와인이 2017년, 그리고 대표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보내주신 와인은 빈티지가 2015년 와인이었습니다. 흔히 캠벨 와인을 얘기할 때 뭐 몇 년 못 간다라고 하는 편견에 섞인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, 아닙니다. 캠벨 와인도 숙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혹은 15년 된 와인 제가 먹어봤을 때도 와인의 특성이 살아있는 그런 굉장히 잘 보존된 와인 많이 있었어요. 저는 이 와인은 오랫동안 잘 보관해서 언제 먹어도 충분히 좋은 와인, 재료와 또 가공과 또 그리고 숙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와인이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가치를 알고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목표는 그러죠. 유럽 와인 못지않는 와인을 만들어 보자. 근데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와인 한 병 배달해 주실래요? 예. 여기까지입니다.